100일을 앞두고 저부터 좀 새로운 다짐으로 제 스스로가 바꿔봐야 되겠다, 바뀌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뀐 표시를 뭘로 할까? 제가 여러분께 감사의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큰 절을 올린 것이고요. 이 큰 절의 의미가 대한민국 교육을 함께 바꾸자는 그런 우리의 의지들이 확인되는 그런 뜻을 담았습니다. 대부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20대에 교사를 했고 30대에는 교수를 하다가 그 사이에 제가 미국에서 석사 박사도 했어요. 이걸 잘 안 믿더라고요. 제가 유학하고요. 우산 최초의 미국 유학생입니다. 제가 그거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교수 시절에 교육을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거 교수만 해가지고 이거 평생 이거 못 바꾸겠다, 내가 배지를 달고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출마를 했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하고 다시 대학으로 가려고 했는데 5번 하게 되었고요. 그 5번 하는 사이에 저는 해방 이후 최장수 교육위원회 활동을 한 정치인의 기록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아마 제 기록은 아무도 못 깰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운명적으로 정유라 씨의 입시 부정이 제 발에 밟힌 겁니다. 이 밟은 이 꼬리를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지만 저 혼자서 2년 동안 몸통을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저의 의도와는 무관한 운명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도 계속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안민석이가 교사를 했어요? 교수였어요? 교육학 박사였어요? 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냥 최순실이야. 그냥 국정농단, 저 안민석. 그래서 제 선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를 만나는 순간, 이 순간부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잊어주십시오. 이 시간부터 교육 전문가 안민석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게만 주구장창 좀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유치하지만 교육학 박사 안민석입니다. 뭐 이렇게도 인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오선하면서 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40대, 50대, 20년이었어요. 제가 경험한, 상대한 교육부 장관이 16명이에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5 대통령도 다 제가 그 교육정책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20년 국회의원하면서 제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요. 1000군데 이상의 교육 현장 학교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 이 답을 제가 어느 누구도 잘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경기 교육의 해결사 역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 교육을 해결하는 거는 저한테 권한만 주어지면은 저는 한 1년이면 다 일할 자신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거는 새는 예산 줄여가지고 또 지자체 단체장들과 함께 벽계기를 통해서 예산 문제가 예산 타령하는 건 무능한 거예요. 법 때문에 못한다? 교육감이
국회 가가지고 법을 고쳐야죠. 법 때문에, 예산 때문에 교육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날 것이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교육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경기교육감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교육 체제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낡은 교육 체제, AI 시대에 아무런 쓸데없는 이 교육 체제를, 이 낡은 교육을 바꾸는 일을 경기교육감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을 뭐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안민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교육을 한번 바꿔보자. 낡은 교육을 한번 바꿔보자. 전두환도 고쳐내지 못한 이 낡은 교육을 한번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런 의지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한 가지 저는 함께 결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낡은 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합시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치를지, 어떻게 이길지 그런 신박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회의를 하고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괜찮나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 근데 자기 머리는 못 깎아. 누구죠? 정봉주. 우리 정봉주 전원님께서 자기도 이 낡은 교육을 깨는데 저분이 저하고 초선 때 교육위원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략가인데 솔직히 순간에 자기 머리는 못 깎아. 근데 정말 대단한 이 감각과 이 전략적 그런 사고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오늘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이 좋은 말씀을 하러 이제 오셔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 한번 일어나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선거 전체를 또 기획하고 계시는 또 여의도에서 최고의 선거기획 선수 우리 김대진 대표가 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낡은 교육 체제 우리가 깰 수 있겠다,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그러한 자신과 의지를 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약 30년 전에 2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해보고서 참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아보는데요. 약간 뭐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 종이장이 있어서 딱딱할 수도 있으나 틈틈이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께 수상의 우리 후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후보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흑수저 중에서도 흑수저입니다. 좀 제가 안민석 후보 살아온 얘기를 듣고서 참 먹먹할 때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교사 출신이십니다. 얼마 작년에 이제 작고하셨는데 교사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평생을 금속 노동자로 살아셨습니다. 박정희 시대에 동지들과 어르신 이제 돌아가신 선친의 동지분들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을 연루가 돼서 그것을 피해서 탈출한 데가 바로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참 서글프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바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노동자 집안의 아들로 살아야 했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서울대 입학, 서울대 사범대 입학, 사범대 졸업, 그리고 교사로 발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학생운동을 했다는 낙인 때문에 서울대 총학생회 부장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기획부장을 했고 저보다 이제 후배시죠. 살짝 후배신데 아무튼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부장을 맡아서 역할을 했고 그러한 것이 빌미가 돼서 보통 그 당시에 서울대 사대를 졸업하면 무조건 교사로 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임용이 안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남들 다 취직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서울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것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교사로 임명이 됐다가 야 이게 지금 내가 이 엄중한 이 전두환 체제 속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말을 못했잖아요. 교사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끌떡피는 있는데 그래서 과감히 교사직을 던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흑수저가 미국에서 어떻게 석사를 하고 박사를 했겠습니까? 속된 말로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차마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처절한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간신히 석사를 하고 박사까지 마칠 수 있었고요. 그러한 고생을 마친 뒤에 한국에 와서 중앙대 부교수로 임명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아마 그게 공군 중위 출신인 분 혹시 아십니까? 공군 중위로 예편을 했습니다. 공군 중위로 예편하면서 공군에서 조교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수 시스템이 일단에는 전임 강사, 그다음에 조교수, 그리고 그다음에 부교수, 그다음에 교수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근데 전임 강사 플러스 조교수를 공군사관학교에서 하고 그리고 중위로 예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로 이제 복귀한 또 그런 또 저도 공군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전 공군 참모총장께서 저희 캠프에 고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공군 사관학교 교장 선생님도 우리 고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참석은 안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풀스토리를 얘기하면 참 길고 깁니다. 더구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당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이 계시던데 사모님을 만날 때도 부인을 만날 때도 정말 각박한 아르바이트나 하는 석사 대학원생이 부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또 아름다운 스토리도 있으나 뭐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뭐 혼자만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끝에 미국에서 고생해서 대학교 졸업 박사까지 따고 한국에 들어온 교육 전문가인데 심지어 중앙대 부교수까지 거쳤던 전문가인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셔서 교육 전문가 아니다 뭐 교육을 또 알아? 라고 했을 때 정말 교육을 한 10여 년 동안 교육학을 공부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학 박사 김상곤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김상곤 교육과 하시다가 교육부 장관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교육부 장관 하다가 다시 교육감을 하겠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닭이 알이 되고 알이 닭이 되는 알이 닭이 되는 건 맞는데 닭이 다시 알이 되는 건 조금 이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아까 이제 보좌관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안민석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아주 보좌관들이 아주 진절을 치는 국회의원입니다. 왜냐면 나가서 그렇게 일을 벌이고 다녀요. 국회의원이면 주는 월급이나 또박또박 받으면서 골프나 치고 사우나나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수기 한번 하면 되잖아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뻑하면 나가서 사고를 치고 와요. 무슨 사고를 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의에 갔는데 여기 누린 학습자 부모님도 계시고 장애인 부모님도 계시고 장애인 같이 보셨는데 뭐 좀 눈물 나는 얘기 들으면 그걸 해결하러 같이 돌아다니는 손잡고 아주 보좌관들 중에서 환장을 누르시죠. 왜? 갑자기 일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뭐 지난번 개수식 때 여기 보좌관 한 명 붙잡혀 나와서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보좌관 갑질당했다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다. 거기서 지금 공포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고 돌아오면은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우리 보호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런데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업을 대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어 영역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나라가 그 대학교에서 학점이 인정 안 되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소위 10대 강국인데,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포기하고 만세 부르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이 아니라 이제 방문 교수로 이제 미국 UCA 버클리를 갔는데 거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사실을 알은 거예요. 가서 뭘 했느냐? 바로 그 미국에 있는 한인들과 함께 그 한국어를 미국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 단체를 만들고 왔어요. 다행히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게 방증이지. 그때 국회의원이었으면 보좌관들 또 고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것이 안민석이 갖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 보세요. 교육부가 전체 우리나라 각 부처 중에서 부총리가 매우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기재부에게 제일 말빨이 안 먹히는 부처가 바로 교육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려돼서 못합니다. 이 소리만 맨날 반복을 해요. 근데 안민석 우리 후보는 어떻게 했냐면 특히 오산에서 국회의원 오산 하신 건 아시죠? 20년 하셨죠? 했죠. 근데 그때 맨날 기재부 가서 괴롭히고 교육부 가서 괴롭히고 기재부 가서 괴롭혀서 맨날 받아온 예산으로 오산에는 모든 학교가 세입관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국회의원이라면 못하는 일을 안민석 의원 당시에 이 일을 다 해낸 사람입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된다면 아마도 17개 교육감을 대표해서 대통령에게 그리고 기재부와 싸워가면서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입재정을 하는 법을 입법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존수용, 오늘도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생존수용을 대한민국에 도입한 장본인입니다. 그걸 통해서 오산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물에 빠져도 안 죽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기타를 칠 줄 압니다. 물론 잘 치는지 못 치는지 모르겠으나 다 기타 교습을 다 받았습니다. 즉 이것이 문예체 교육의 핵심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은 10km를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빨리 달리거나 느리게 달리거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10km 마라톤을 뛸 수 있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 확산시키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 즉 문화예술, 체육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학생들의 기본 근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게 시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시 무상급식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서 이듬해 2010년에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들고 돌아다니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후보가 교육감이 안 된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거꾸로.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특히 지금 AI 시대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전과 이후로 우리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에 AI는 별로 의미가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 사회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첫 교육금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안민석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현장성인 것 같습니다. 학교를 천회를 다녔다는 것들이 누구보다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알고 현장의 힘듦을 알고 그리고 또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육청에 없는 교육감이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저기서 항상 지역에서 현장에서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협의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문제점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항상 소통해 나갈 우리 안민석 후보에 더 열심히 하시라고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요, 바로 안민석 경기교육감 후보 캠프에 그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딱 2개의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시간은 선거를 딱 100일 앞둔 2월 22일, 곧 있을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라는 큰 이벤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안민석 후보가 연설 대신에 갑자기 지지자들한테 깊이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이 행동 하나에 사실 앞으로 이 캠프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그 의지를 다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였죠. 바로 전문성입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전문성이랑은 결이 좀 달라요. 그냥 이력서 한 줄 한 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현장의 문제를 딱 발견했죠.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가서 교육학 연구로 그 문제의 깊이를 파고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국회에서 20년 동안 제도를 만들면서 그 해법을 완성해낸 겁니다.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딱 이어지는 여정인 거죠. 사실 그 여정이 뭐 마냥 순탄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가족이 겪었던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본인도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교사 임용이 늦어지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직접 겪으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를 그냥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보낸 20년. 이 시간은요,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회교육위원회 역사상 최장수 위원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분야를 이렇게 오랫동안 깊이 파고들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좀 역설적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는 이 교육감 직선제 있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한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이 바로 안민석 후보 자신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만든 판에 자기가 선수로 직접 뛰어든 셈이죠.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래서 캠프에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준 전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디어가 좋았다는 수준이 아니라요. 생준수영 교육, 무상급식, 또 모든 학교에 체육관 짓는 거, 이게 다 실제로 예산을 따내고 법을 바꿔서 현실로 만들어낸 성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인 거죠. 자, 이렇게 과거의 경험으로 전문성을 딱 증명했다면 이제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여줘야겠죠? 여기서 바로 2번째 핵심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환입니다. 안 후보 측은 이번 선거의 구도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는 딱 2개라는 겁니다. 첫째, 낡은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둘째, 다가올 AI 시대를 대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전환을 선택할 것이냐. 유지냐, 전환이냐, 이 구도를 던지는 거죠. 결국 이게 이 캠페인이 유권자들 그리고 교육 현장에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이 방식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도 정말 유효할까요? 라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이죠. 물론 이 전환이라는 게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건 아닙니다. AI 시대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학교를 만들고 심지어 유아교육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거 돈은 어디서 나고 과연 가능하겠어?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 후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전문성을 꺼내 드는 겁니다.
20년 동안 국회에서 예산 다루고 법 만들어 본 사람이다.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선거 D100에 열렸던 그 회의. 안민석 후보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캠프의 모든 전략이 바로 이 두 개의 단어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된 겁니다. 첫 번째 단어, 전문성입니다. 이건 그냥 정치인의 전문성이 아니에요. 현장 교사로 시작해서 학자로, 또 입법가로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린,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로 증명해낸 그런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전환입니다. 이건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죠.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미래 교육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캠페인의 핵심 전력은 이거예요.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혁신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 준비된 도구가 바로 안민석이다. 이걸 설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 하나의 방향성이었던 겁니다.